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22%까지 하락을 했고요. 최근 이틀 동안 대폭락이 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다들 힘드실 텐데 이제부터 더 폭락을 할지 아니면 반등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역대 정부 통틀어서 가장 최악의 스타트이고요. 바이든 때, 오바마 때, 트럼프 1기 때, 이때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올랐어요. 근데 트럼프 2기 들어가지고 혼자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상호관세가 시장 컨센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바람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건데, 시장에서 보통 한 10% 보편관세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리 낮아도 10%보다 낮은 곳이 없어요. 이 10% 영국이었나 뭐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다 보면은 뭐 30% 40% 말도 안 되게 관세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확 놀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폭증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무것도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이 관세율이 한 가중평균 하게 되면 한 22.8%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무려 100년 전 시대로 회귀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과하게 상호관세 매기게 된 이유가 그들이 우리한테 그랬듯이, 그러니까 많이 뜯어갔듯이 우리도 앞으로 뜯어갈 거다라는 얘기였고, 이런 상호관세로 인해서 미국 내 일자리가 늘어날 거고 물가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 자동차 관세 부과 시작했고, 아무리 못해도 최소 보편관세 10%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복하면은 재보복에 들어간다라고 했고요. 시장이 뭐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관세 관련돼서 아주 강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중국이 34% 똑같은 비율로 부과를 했죠. 그래가지고 어제 또 나스닥 6% 가깝게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저께는 또 테슬라 가뜩이나 거의 50%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1분기 판매량도 마이너스 13% 빠지면서 시장이 지금 좋은 소식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그때 당시에 올랐지만 자동차 관세랑 맞물려 있어서 관세 타격을 많이 받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또 10% 폭락을 했죠. 보통 1년에 10% 빠지면 엄청난 건데 지금 이틀 동안만 마이너스 12%가 빠졌거든요. 나스닥 기준으로. 6% 빠지고 오늘 또 6% 빠졌습니다. S&P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퍼센트를 봤던 게 코로나 때 이 정도 수준이었고 22년 금리 인상 한창 했을 때 그때도 이랬는데 거의 뭐 2년 주기로 폭락이 찾아오고 있죠. 헤지펀드에서도 1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지난달 기준 주식을 엄청나게 팔아치웠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최근 시장이 그렇게 하락한 게 이런 걸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정책 불확실성으로 매도세가 패닉셀링 불러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팔아치우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 보면 트럼프 2기 들어가지고 무려 23년 만에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버블 경제, 일본 버블 경제 터질 때랑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닷컴 버블 터졌을 때랑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고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기술주 위주로 좀 하락이 컸는데 M7 시총 기준으로 20% 하락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았던 밸류에이션도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있을 때 이럴 때 사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현금이 없으실 거죠. 이미 추매를 계속 했었을 거니까. 그래서 오늘 하락까지 기록을 해보면 테슬라는 반토막 됐고요. 엔비디아 36%, 아마존 27%, 이 M7 기업들이 거의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참 담기 좋은 시기인데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폭락하다 보니까 중간에 정리 못하고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서 하락하는 족족 때려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진짜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34.7% 차지하고 있던 게 30%까지 내려왔고요. 이건 오늘 것까지 계산을 하면 더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헤쳐나가려면 과거에 어땠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라고 하면 가중평균하면 22.5%거든요. 그때가 스무트홀리법
당시랑 관세율이 비슷해지게 되는 건데, 그때 당시의 주가를 보면 무려 22일 만에 이렇게 43% 폭락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50% 반등을 하다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발효하면서, 그게 수익관세 400%를 매긴다라는 법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2년 반 동안 무려 80%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막 당연히 뭐 독일이든 영국이든 어디든 뭐 보복관세 뭐 하면서 무역전쟁이 일어났었고요. 지금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폭락의 길이도 상당히 길었고 깊이도 상당히 깊었던,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렇게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빼서 금에 많이 투자들 하고 계신데, UBS에서는 3,200불까지 보고 있고요. 지금 3,000달러죠. 3,200까지 갔다가 최근에 조정이 왔죠. 또 3,500까지 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세 현상이 어떻게 될지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해 보자면, 이게 지금 상당히 허술하게 계산이 됐거든요. 중국, 그러니까 무역관세 기준으로, 그러니까 무역수지 기준으로 반토막 매겨가지고 그냥 매긴 거예요. 중국이 67%니까 34% 매기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반토막 해가지고 관세를 책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깊게 생각해서 책정한 것들이 아닙니다. 깊은 고민 없이 이렇게 계산한 걸 보면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빠르게 협상에 나갈 걸로 보이거든요. 4월 9일부터 발효니까 9일 전까지 빠르게 협상을 해서 좀 많이 낮출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캐나다랑 멕시코는 이번에 또 빠졌죠. 저 이게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는데, 기본관세, 상호관세 다 없는 거예요. 기존에 25% 매긴 게 이제 이번에 다시 재발효가 되죠.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얘네들한테도 추가적으로 상호관세를 매겨야 되는데 왜 안 매겼을까를 생각해보니, 얘네가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미국 수입품의 30%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상승에 치명적이고요. 30%를 차지하니까 관세로 장난쳤다가는 바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한테는 좀 비교적 진심이어가지고, 경제에 크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국가들한테서는 직접적인 관세를 그렇게 뭐 부과한다거나 이런 제스처는 좀 지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뭐 이런 데들의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다 상호관세 높은 비율로 매긴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 물론 중국한테도 크게 매겼지만 걔네들이랑은 힘겨루기 한다라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자 그렇게 크게 매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것마저도 협상을 통해 많이 낮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확률을 35%까지 높였고요. 소비자들 역시 그 관세로 인해서 가계 재정에 타격을 받을 걸로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소비에 또 문제가 생기겠죠. CEO들도 경제 불확실 전망을 상당히 높여서 2년 전으로 회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결국에 오게 되면 마이너스 25%까지 하락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더 떨어지는 거예요. 5에서 10% 정도 더 떨어진다는 거죠. 폴리마켓에서도 경기 침체 확률을 무려 60%까지 높였습니다. 월가에선 어떻게 평가하냐면, 펀드스트랩, 여기 대표적인 긍정론자죠. 현재 시장 반응이 상당히 과해서 V자 반등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제 관세가 명확해졌고 그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지금 S&P가 마이너스 8% 과하락된 상태라고 하고요. V자 반등 올 거라고 예상을 한대요. 베센트, 지금 이번에 관세를 그렇게 매기게 된 게 최대치를 부과한 거라고 하고, 거기서 협상을 통해 서서히 이렇게 낮출 거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점차 시장 불안과 안정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야데니 리서치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확률이 무려 45%, 그리고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공급망 붕괴까지 같이 올 거다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에서는 이번에 자동차 관세로 인해서 차량 가격들이 평균 1만 달러 이상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소비 침체, 기업 수익 악화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은 바닥 거의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관세율이 굉장히 경제 논리에 의해서 잘 짜여진 게 아니라 대충 이렇게 빨리 만들어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내가 진짜 협상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진짜 그 관세율을 체계적으로 좀 만들었을 거예요. 복잡하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근데 이거는 위협을 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요율 낮출 거 지금 복잡하게 막 관세 요율을 따져가면서 막 계산해가지고 산출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한테는 관세율을 부과 안 했고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빠르게 협상 재개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세 불확실성이 길게 지속되기보다는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다 끝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U에서 5월 1일자로 이제 딜을 한다고 했는데 어쩌면 그 전까지 이 상호관세율 상당히 낮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그것도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자고요. 아무튼 최근 폭락으로 많이들 힘드실 텐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